벗겨지네요, 옷이? 네. 네. 흥미로우신가요? 오, 뒤에서 보니까 또 아스가르드. 드디어 오늘의 메인 테마이자 우리가 이야기해볼 4가지 피규어와 스태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발매한 사이드쇼 제품이고요. 토르 브레이커 오브 브림스톤 프리미엄 포맷 제품입니다. 2019년도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발매한 어벤져스 4 엔드게임 토르 레거시 쿼터 스케일 스태츄입니다. 2017년에 사이드쇼에서 출시한 토르제인 포스터 프리미엄 포맷입니다. 2019년 핫토이에서 발매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6분의 1 스케일 피규어입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토르의 피규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뽑아봤는데 혹시 토르를 예판을 해본 적이 있다? 많죠? 핫토이에서 나온 토르는 1개, 2개 빼고 거의 다 지금 소장하고 있고요. 요번에 출시한 러브 앤 썬더 디럭스판으로 예약했고, 스태츄도 1대10 스케일이 이제 아트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언 스튜디오 메인 라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뚱토르 제가 구매를 했었고, 이제 얼굴을 보니까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구독자한테 이벤트로 비주얼 쇼크였어요. 제가 이때까지 산 토르 피규어는 그 CGV에서 텀블러 파리바게트 갔다가 지금 CGV 가셨거든요. 머리 긴 토르와 머리 짧은 토르. 제가 아는 형님은 엔드게임 토르 핫토이를 구매를 하셔서 인피니티 워 토르 헤드를 바꿔서 바디는 슬림하게 이제 원래 토르의 바디, 헤드는 여기 좀 꽈배기 들어있는 감성적인 헤드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호환이 되는군요. 그렇죠. 핫토이는 호환이 되죠. 바이킹의 이런 느낌, 이런 것은 긴 머리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햄서스도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긴 머리, 짧은 머리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2018년작인 사이드쇼 토르 브레이커 오브 브림스톤 프리미엄 포맷입니다. 코믹스 토르를 형상화한 거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의상도 가슴에는 이제 가죽옷, 부츠까지 잘 표현이 돼 있고 팔뚝에 근육, 힘줄, 허벅지가 어마무시한데요, 진짜. 얼굴부터 해가지고 디오라마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뽑아낸 작품이다. 저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사실 되게 어색하거든요. 굉장히 잘 표현해줬어요. 손 크기가 얼굴만한데요? 엄청 두툼하고 콧구멍 저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밸런스가 좋네요, 진짜. 저 밝은 저 푸짐하네요. 어떤 분은 개인 짐을 이제 방에다가 설치를 하셨다고. 그리고 그 짐 바로 앞에 토르 피규어 딱 하나 놓고 이걸 보면서 운동한다라고. 모티베이션을 받는구나. 여기서. 그렇죠. 보고 있는데 어떤 그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 끝내줍니다. 사이드쇼는 어떤 평판이 있는 회사인가요? 사이드쇼는 진짜 명가죠. 스태츄를 생산하는 걸로 유명하고, 지금은 레진 피규어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사이드쇼랑 양대 산맥인 XM 스튜디오, 거기도 스태츄의 명가고, 후발대로 이제 아이언 스튜디오가 뒤에 따라서 오고 있는데 사이드쇼가 좀 더 디테일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쇼나 XM이나 둘 다 핫토이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게 출시되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고가. 제가 듣기로는 이런 명가들은 파손될 것까지 생각해서 스페어로도 조형을 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300채 생산이면 뭐 100채를 더 생산한다든지, 그래서 파손됐어요 라고 이제 클레임을 보내면 답변을 하시기를 그 다 때려 부셔라, 때려 부신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새 걸로 보내주겠다. 그 정도로 장인 정신도 있고 사업적인 마인드도 좋다. 그럼 혹시 저희 원피스는 어떻게? 츠메 아트라서 못 받지 않나요? 2019년작 아이언 스튜디오 어벤져스 4 엔드게임 토르 레거시 쿼터 스케일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형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러니까 스톤브레이커가 원래 저렇게 커요. 그러니까 배꼽까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저 스톤브레이커가. 근데 핫토이 건 좀 작게 나왔어요. 딱 엉덩이 라인 쪽이네요. 포징이 너무 단조롭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호불호 사항이라서. 아이언 스튜디오 캡틴 아메리카랑 타노스를 둘 다 이제 디럭스 버전으로 갖고 있는데,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 조형도 널리르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패가 깨진 것도 넣어주거든요. 그 입맛대로 전시를 또 할 수 있어서 아이언 스튜디오가 그런 맛에 전시하는 건 좋다라는. 그 아이언 스튜디오의 특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스케일에 따라서 좀 퀄리티가 차이가 극심하지 않나. 1대10 스케일은 약간 조약합니다. 그 조형을 먼저 본 사람들은 쿼터 가기를 망설이실 텐데, 쿼터
캐릭터를 먼저 보신 분들은 아이언 스튜디오를 굉장히 이제 신뢰하기가 좋게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언 스튜디오 요 엔드게임 라인이 이제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뽕이 막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예약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잔금 치를 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포기했을 거고, 그래서 중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그런 걸로 좀 이슈가 됐었던 피규어 라인이에요. 베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것 같나요? 철근 이제 콘크리트 부서진 연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유리 부서지고 캡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약간 베이스가 둥 떠 있어서 기우는 게 좀 있습니다. 수평이 안 되는 장식장에 전시하다가 조카나 어떤 다른 외부인이 들어와서 구경하다 보면 뒤에 있는 장식장도 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조카 하잖아요. 조카 하지 마. 스태츄인데 차지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 휴대폰을 꽂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 꽂으면 또 충전되는 게 있거든요. 핫토이 같은 경우는 이런 수트를 입는 히어로들이 세워서 전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다 세워놔요. 그렇죠. 관절을 무리하게 꺾다가는 옷에 어떤 흠이 난다든지 주름지고 터지기도 하고. 사이드쇼는 역동성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이게 스태츄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핫토이 제품이죠. 2019년에 발매를 했고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토르 6분의 1 스케일 피규어입니다. 12인치를 만드는 회사가 핫토이 말고도 여러 군데 있지만 명성 자체가 워낙 넘사벽이고 얼굴 잘 나왔다고 호평을 받았던 피규어고, 특히 이제 가슴이나 배 부분은 LED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가동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숙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안 됨으로써 포징에서 오는 한계, 단점으로 지적됐던 그런 피규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톤 브레이커가 좀 작았던 거,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 스톤 브레이커를 들고 있으면 무거워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스태츄 같은 경우는 무거워도 여기 그냥 고정이니까 다 잘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만들지 그럴 않았을까?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진만 보고 만들려고 하면 이제 사이즈는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죠. 비율이 오차가 좀 네. 있을 수 있겠죠. 영화를 다 보여주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에 붕대가 조금 더 감겨 있다던가. 그러네요. 그리고 색깔적인 부분도 이 토이 쪽 토르가 영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스톤 브레이커를 여기다가 똑같이 만들어놨으면 조금 더 멋있었지 않았을까. 다 합쳐놓으면 그냥 세계 최강의 피규어가 완성되는 거니까. 가즈아. 그러니까 핫토이가 또 좋은 게 어쨌든 저런 무기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물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소품들을 자꾸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가격도 올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핫토이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샵에서 이 핫토이 제품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온라인으로 주로 판매를 하게 되고 매장이 홍대에 있다 보니까 데이트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가다 보니까 취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다 예약 판매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좀 뽕도 빠지고 힘도 빠지지 않을까요? 엔드게임처럼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메가 히트들이 계속 너무 쉽게 바뀌고 있다. 저도 예약은 그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피규어든 메가 히트에 내가 휩쓸리지 않나? 라고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해 라고 하면 예약해서 뭐 그 가격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약이라는 거는 나중에 못 구할까봐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포기하기도 하고 물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출시될 때 구매해도 늦지 않다. 저도 최근에 이제 인생의 첫 핫토이를 구매했는데 그게 이제 문나이트. 지금 끝났는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이제 2017년에 나온 제품이고요. 사이드쇼 제품입니다. 토르 제인 포스터 프리미엄 포맷이에요. 코믹스에 나오는 그 캐릭터로 형상화되어 있는 제인 토르거든요. 이거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비킴님 때문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해가 답이다. 바지라던가 갑옷의 스타일 이런 것도 전부 다 신화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았나. 바디라인이 굉장히 이쁜 피규어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벗겨지네요, 옷이? 흥미로우신가요? 되게 근데 탄탄한데요? 복근도 그렇고. 망토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건강미가 느껴지는 시원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놔둬도 이쁜데요? 갑옷은 못 벗죠? 어디까지 느끼고 싶은 거예요? 오, 뒤에서 보니까 또 아스가르드. 아스가르디언. 아스가르드는 뭐야 갑자기? This is Asgardian. 이번 러브앤선더에서는 요 토르의 옷과 굉장히 흡사한 맞아요. 파란색이 좀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피규어 박물관 같은 곳에 가면 히어로물 스태츄들이 남성 캐릭보다 여성 캐릭들이 더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이런 육감적인 조형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 피규어를 이제 엄청 크게 해놓으면 확실히 보는 맛이 있죠. 본능적으로 좀 끌리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입이 좀 많이 벌어지셨어요. 그럴 만하다. 순위를 한번 정해보죠. 유진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핫토이 토르가 4등.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크기에서 나오는 웅장함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3등은 쉬토르, 2등이 사이드쇼, 그리고 1등이 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뚱토르를 되게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기왕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또 똥손입니다. 포징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핫토이가 4등, 3등은 아이언 스튜디오로, 2등은 쉬토르. 지금 쉬토르가 입고 있는 어떤 패브릭 이런 거에서 가죽 벨트가 있거든요. 좋은 가죽을 쓰지 않으면 다 해집니다. 그래서 가죽을 애지간하면 잘 안 쓰는데 그만큼 자신 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서 두 번째로 이제 쉬토르를 정했고 1등은 사이즈쇼. 제가 스태츄를 많이 모았지만서도 와 정말 잘 나온 조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쇼케이스에 넣어서 뒤에 번개 LED 같은 거 계속 이제 나오고 그것도 멋있어 끝내줄 것 같아. 저거 만든 사람 만들고 나서도 내가 만들었는데도 되게 잘 만들었네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르시즘오고 살짝. 그 정도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비킴님. 핫토이가 4위고 가운데 아이언 스튜디오가 3위고 사이드쇼가 2위고 1위는 사이드쇼의 마이트 토르를 선택하겠습니다. 쿼터 스케일 사이즈의 피규어들이 다 역해예요. 그 역해 사이에 제가 딱 있으면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달라는 건가요? 방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봤는데 소감들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너무 좋은 조형들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즐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뷰와 관계없이.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조형들도 많이 보는 시간도 있고 또 어떤 컨텐츠에 따라서는 최악의 조형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가 좀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규어 동호인들 모아놓고 이제 카페에서 할 얘기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신선했고 재밌었고 그리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은 어디 가서도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좀 아쉬웠거든요. 제가 토르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엄청 매니악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걸 준비해 주신다면 이번 영상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제 말빨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컷인가요? 마지막 출연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